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세팅 과정에서 카메라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화면 송출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음성만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상당히 좀 어렵게도 흘러갔었고 노렸었던 경주가 적중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 정윤건하고 신영국을 차선으로 보내드렸었는데 10.3배 좋은 배당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는 또 최대용의 강성배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30.6배 좋은 배당으로 이어졌었고요. 8경주도 파업 선수 묶어서 박지원과 오진우의 선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렸었는데 10.0배까지 좋은 배당 안겨드렸습니다. 금요일 때는 광명 우스컵 9경주였었죠. 최근영하고 김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77.6배까지 좋은 배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요경주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자가 인정받는다면 안정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대결 양상 경주가 상당히 많고 이번에 특히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전일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일요 경주도 그런 흐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파업 비파업 양분해서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선발급에서는 이응주하고 김명중, 노태권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응주, 김명중, 노태권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정현섭, 김재국, 이응주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보 선수였었던 정현섭이 긴거리 인터벌 주도했습니다만 반바퀴점에서 시속을 줄였었고 이응주는 탄력을 이용해서 저치기 대열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섭은 1회 경주 출전하게 됐었고 이응주는 결승전까지 선전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명중, 안성민, 권우주, 기범석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취평인 김명중이 오랜만에 인터벌까지 주도해 나가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종렬, 노태권, 신영국, 박종승, 정창권, 강성배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습니다. 노태권이 반바퀴 저치기로 박종렬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5경주에서 특별 승급 도전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규현하고 신우삼이 가볍게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규현이 빠른 시속은 아니었습니다만 끝까지 인터벌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현정이 단독으로 긴거리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은 고전했습니다만 금요 경주 때는 저치기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지종호, 김민옥, 지종호, 박석기, 김만섭, 최수영 선수가 한 조를 이뤄나가면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이번 김문용이 과연 취평인 김만섭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김만섭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김문용 상대로 직선 차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문용이 김만섭을 달고 앞만 보고 달려 나간다면야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종호도 있고 임교태도 있기 때문에 김만섭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두 선수가 나란히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김재국이 전일 머리까지 팔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정창권이 머리다, 신영국과의 차선책이다 말씀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만큼은 김재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파업 선수죠. 7번 안성민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강성배, 최대영하고 강성배 권해드려서 30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김재국하고 강성배가 비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안성민이 쉽게 빼앗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재국, 강성배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면 선발급 삼경주는 뭐 득점은 정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이틀 힘을 썼는데 2%가 아닌 5%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정관을 상대로 유현정이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현정 금요경기 때는 김득희를 상대로 대차심 완승을 거뒀어요. 하지만 전일은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유현정은 비파업이죠. 그 점 때문에 김명중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간다면 이번 편성 비파업 완승이에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유현정과 김명중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관이 반대로 정면 대결 펼쳐나간다면 뭐 권영재와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4경주입니다. 박종렬하고 신우삼 두 선수가 뭐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깔끔할 것 같습니다. 신우삼의 취입이냐 박종렬의 버티기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어설프게 때려줄 수 있는 정연섭 대타 출전하고 있죠. 이속도 있기 때문에 박종렬이 차분하게만 몰고 간다면 뭐 신우섭 견제 가능하죠. 신우섭도 악착같이 박종렬을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붙어 탄다면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면 선발급 5경주 이번 회차 노태컨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선수인 김득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득희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세만 놓고 본다면 노태컨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노태컨과 김득희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만섭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김문용은 희소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섭이 이번 회차만큼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흘렀었던 김만섭이 과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문용을 상대로 직선 수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문용이 앞만 보고 달려 나가게 된다면요, 김만섭 편안하게 쫓아갔을 때는 직선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문용의 후미를 노릴 수 있는 선수가 지종호도 있죠. 임규태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문용 뒷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종호도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김문용이 뭐 직접적으로 지종호 책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파업 비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김만섭 견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문영이 편안하게 견제를 이끌어 나가고 김만섭이 취입이 아닌 마크로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문용이 김만섭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규태가 홈이건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임규태입니다. 아무래도 부상에서 회복 단계에 있는 임규태 욕심낼 수도 있어요. 2번과 3번 비파업 라인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2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수가 뭐냐면 지종호죠. 지종호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민상호하고 훈련하면서 상당히 좀 자신감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범석하고 지금 지종호가 광명팀입니다. 여기에 금정팀 비파업 3명이 뭉친다면 김문용이 후문을 빼앗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종호가 직선에서 추입발을 살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지종호가 머리 치게 된다면 김문용 활약에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만섭보다는 임규태를 몰고 가면서 지종호가 추입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3번이에요. 7번하고 2번, 7번하고 3번은 지종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직전 회차는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번 회차는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지종호인데 뭐 전반적으로 승부욕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종호의 직선 추입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7위하고 7-3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김제국이 전일 머리까지 팔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김제국 이변 가능성은 있긴 하다 하지만 김제국은 머리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창권의 신영국을 차선으로 권해드렸었는데 다른 예상지들이 김제국을 머리로 잡다 보니까 배당이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됐습니다. 10배 좋은 배당 방송에서도 그렇고 경륜왕에서도 적중시켜 드렸었는데요. 일단 김제국이 전반적인 몸 상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 시속감도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제국이 송영진 몰고 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김제국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안성민이긴 합니다. 하지만 김제국이 파업 선수죠.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인 강성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최대용하고 강성배 권해드렸어요.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최대용이 강성배 후미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강성배가 쫓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았죠. 30배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제국의 뒷자리 강성배가 물고 가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안성민 쫓아가서 빼앗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은 1번과 2번입니다. 김제국의 뒷자리를 강성배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비파업 선수들의 파업 선수들이죠. 파업 선수들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7번은 차선이다 말씀드리면서 김제국이 오히려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성민이 오히려 배당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 김제국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팔려 나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성민도 이번 편서 김제국이 간보다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딱히 주도로 발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제국이 때렸다간 안성민이 보란듯이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강성배가 쫓아 들어가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박석기가 쫓아 들어가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7번과 3번 정도는 7위하고 7-3. 김제국이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7번하고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서두르지만 않으면 돼요. 강성배가 흥미권 막혀 나간다면 안성민 충분히 견제 가능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먼저라는 점,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정관이 연이틀 힘을 썼는데 한 5%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관의 라인을 살펴본다면 권영재가 있고 김규현이 있고 이수민이 있고 정춘현이 있습니다. 반면 유현정은 김명중 비파업 라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5대2로 싸우는 편성이죠. 그 점 때문에 유현정 견제 펼쳐 나가기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희속이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을 상대로 금요경주처럼 저치기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선행이 아닌 저치기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정관 상대로 완벽한 완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경주처럼 유현정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후미는 5번 김명중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김명중 밀어낼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유현정이 금요 경주처럼만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착수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5번. 더군다나 해병대 모임을 했었던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유현정은 분명 김명중을 챙겨 나가고 김명중도 유현정만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1번, 5번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교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날라올 정관이죠. 힘을 쓴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1번과 7번 동반 입상 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번하고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정관이 아무래도 김균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정관이 막혀 나가죠. 그 뒷자리는 아무래도 권영재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권영재
뒷자리를 아마 정춘영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유현정이 넘어가야지 5번까지 가는 것 같은데 1번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함께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정관 김균 몰고 와서 직선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관과 김균의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하죠. 뭐 김균도 컨디션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권영재는 정관의 뒤만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74하고 76입니다. 74하고 76은 함께 방어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4하고 76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현정과 김명중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아요.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종렬하고 신우삼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전일 박종렬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박종렬 빠지게 된다면 최대웅하고 강성배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30배 좋은 배도 안겨드렸었는데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종렬 금일은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종렬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종렬 입장에선 6번 신우삼을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렬이 때렸다가 긴거리 나섰다가는 신우삼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석 활약이 나가거나 대타 출전하고 있는 정염석을 활약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훈련 때 앞서 서두에서 지정훈련 상태 말씀드렸었는데 정연석 희석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경주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정연석이 때려주고 박종렬이 몰고 가게 된다면 신우삼도 박종렬을 넘어서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탑 좀 찾아 나간다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습니다.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3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는데 만약에 두 선수가 좀 욕심을 내게 된다면 서로 좀 신우삼도 박종렬을 넘어서려고 우승 욕심을 내고 박종렬도 신우삼을 떨고 내기 위해서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게 되는 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하고 4번은 용인대 출신이죠.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3일이 가능하고 6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3일이 가능하고 6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하고 6번입니다.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3번 1번 가능하죠. 6번하고 4번은 용인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결승전 경주가 짜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득희하고 노태권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때 김득희 집으로 돌아갈 뻔했다가 전일은 쉽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현재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권은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았어요. 연이틀 좀 편안한 편성 받다 보니까 노태권이 좀 쉽게 늘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영하고는 파업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82년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도 김득희와는 또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파업 선수들도 상당히 많죠. 최대영하고 김민욱을 제외하고는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이래저래 노태권 충분히 승부욕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5번하고 1번이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이 붙어 타고 3번이 앞선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득희도 노태권이 특별승급 도전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배려하는 작전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굳이 김득희가 노태권을 뒤에다 붙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번이 땡겨준다면 노태권 아무래도 뒷자리는 이응주 신영국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최대영이나 김민욱은
후미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치고 나온다 하고 하더라도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창권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5번이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특별승급 도전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좀 세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 쪽에 5번하고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1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창권이 때렸을 때 시속감이 좋다면 뭐 전일도 정창권 때렸는데 후미권에서 싸우다가 끝났어요. 아무래도 정창권의 선행감이 좋다면 5번이 몰고 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신영국 있고 이웅주가 있기 때문에 정창권이 타이밍 잡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5번이 넘어서지 않으면, 김득희가 넘어서지 않으면 정창권 충분히 버티기 가능할 것 같아요. 5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3번, 5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욱은 서두릅니다. 김민욱이 서두르죠. 김민욱의 선행을 최대형이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작전 전개상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대형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때렸을 때는 다소 좀 시속감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을 때는 최대형도 충분히 승부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최대형이 좀 더 젊다는 점에서 최대형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뒤늦게 날라올 노테컨이라든지, 뒤늦게 날라올 노테컨이죠. 노테컨이라든지 2번하고 5번이라든지 2번하고 1번 정도는 최대형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기 때문에 2번하고 5번, 2번하고 1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닙니다. 정창권이 때려만 준다면 노태컨하고 김득희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뭐 KR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